이 크레아틴이 큰 부작용 없이 근육의 효율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이 크레아틴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자,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양한 운동 보조제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오늘은 근력 운동을 즐겨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운동 보조제 크레아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미 섭취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크레아틴이 과연 뭘까요? 자, 먼저 이 크레아틴이 무슨 성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아틴은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산이고 척추동물의 생체 내에서 합성이 돼서 골격근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물질로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레아틴의 특이한 점은 90%가량이 골격근 내에 존재하고 혈액이나 뇌 속에는 굉장히 적은 양만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크레아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레아틴은 근육 속에서 인산과 결합해서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다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이 분리되면서 에너지인 ATP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고강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속에 있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꺼내서 써야 해요. 이 ATP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도라든가 파워리프팅, 고중량의 보디빌딩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이 계속 수축되면서 이 ATP라는 에너지를 빠르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ATP라는 에너지를 쓰면 ADP라는 텅 비어있는 물질로 변환이 되게 돼요. 이때 기존의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인원질에서 이 사용된 ADP를 다시 ATP로 전환시켜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원질 시스템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원질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근육이 수축될 때 ATP 에너지를 써서 ADP가 되면 ADP가 다시 채워지고 다시 또 ATP가 돼서 ATP를 쓰고 잘 돌아가야지 근육이 제대로 수축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질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이 인원질 시스템의 핵심 성분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 인산과 아르기닌 인산인 거예요. 이 인원질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려고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크레아틴이라는 이 물질을 저장해 놓게 돼요. 보충제 같은 걸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체내에서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크레아틴을 일부 저장하게 되는데 그 양은 보통 하루에 2에서 3g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 ATP를 전부 소진해 버렸는데 기어져 있는 ADP를 다시 ATP로 변환시켜 주지 못하게 되면 이런 반복되는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지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평상시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으로도 충분하지만 내가 근력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강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크레아틴의 섭취가 ATP의 생성에 매우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크레아틴을 넣어주면 이 인원질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서 근육의 작동을 끝까지 짜내줄 수 있는, 그렇게 짜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크레아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골격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크레아틴은 혈관을 통해서 신장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남아있는 크레아틴은 혈액 속에 일정한 농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크레아틴이 콩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속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 수치가 우리의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도구로 사용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크레아틴은 언제 어떻게 섭취할까요? 사실 이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 저장을 시켰다가 꺼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타이밍은 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 ISSN에 따르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크레아틴을 섭취할 때 근육에 크레아틴이 흡수되는 그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크레아틴의 섭취가 안 그래도 빨라질 그 즈음에 고용량의 단백질 식사와 함께 크레아틴을 섭취해 주시면 정말 흡수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직후 고갈됐을 때 단백질 식사와 함께 하면 좋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크게 따졌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섭취한 타이밍은 크게 보면 큰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단기간에 로딩을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단기간에 크레아틴을 체내에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런 운동선수들에게는 크레아틴 로딩이라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크레아틴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축적되는 성분인데요. 음식으로 생성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보조제로 하루에 5에서 7g 정도가 유지 용량으로 권장됩니다. 그런데 크레아틴 로딩은 이렇게 5에서 7g 정도 유지하는 용량과는 다르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0g, 5g씩 4번, 그 다음 주차부터는 하루에 5g씩 섭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섭취한 게 크레아틴 로딩. 그런데 이건 양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동 대회 같은 걸 직전에 둔 운동 선수 이런 경우에 하루에 20g씩 드시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에서 7g 정도의 크레아틴 섭취가 권장되니까 함부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섭취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이 크레아틴은 국내 식약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물질이에요. 운동 능력의 향상 부분에 있어서 기능과 효과를 검증받은 물질이에요. 시작청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콩팥 수치가 안 좋아서, 신장 수치가 안 좋아서 그와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콩팥과 관련된 병들이 있죠.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복용을 주의해야죠. 그리고 성인이 아닌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들은 당연히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탈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크레아틴의 기능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과는 따로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권장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운동 직전이나 운동 도중에도 항진 효과를 위해서 카페인을 같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운동 효과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레아틴을 복용했다면 카페인을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꼭 카페인을 드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카페인 반감기가 6시간을 지나야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그로부터 6시간 이후에 크레아틴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운동 전에 카페인을 먹지 않는데 내가 크레아틴만 먹으려니 조금 뭔가 아쉽다 이런 분들은 베타알라닌 성분이 있어요. 베타알라닌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고강도와 지구력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비교적 검증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없는데, 다만 크레아틴 자체가 수분 보유력이 조금 높은 편이고 섭취나 소모를 통해서 근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아틴을 먹고 나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레아틴을 먹고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체중 증가는 체지방 증가가 아니고 근질량의 증가와 수분의 증가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크레아틴이 많이 좀 드셔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모를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탈모와 크레아틴의 연관성은 2009년에 연구되어 있는 그 보고에 따른 것인데, 이 연구 자체가 크레아틴을 먹으면 탈모가 생긴다 뭐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것이 아니라 크레아틴의 보충이 탈모와 관련된 DHT 호르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켰다는 보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탈모를 유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 수치를 약간 올려줬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해요.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논문들이나 보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아틴을 먹을 때 탈모가 생길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레아틴이라는 성분 과연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강도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크레아틴이 큰 부작용 없이 근육의 효율을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이 크레아틴입니다. 오히려 여타의 다른 건강보조식품, 운동보조식품들보다 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좀 효과가 검증된 게 이 크레아틴이에요. 다만 이게 콩팥 기능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아니면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혼자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단순히 운동할 때 이건 좋아 뭐 좀 검증된 거야 하고 무조건 드시지 말고, 내가 강도가 낮은 운동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이 크레아틴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현재 운동 강도와 이 식품이 적절하게 맞을지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